반갑습니다. 짚어보고 넘어가자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영유아 중심의 자녀 교육이 아니라 최소 초등 고학년 이상 다 큰 자녀, 성인 자녀에 이르는 다 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녀 교육에 관한 코너이고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또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오늘 36번째 된소리 맞은 자녀들 첫 번째로 최고의 즐거움을 뺏긴 자녀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싸가지 코칭을 의뢰해오는 부모들의 하소연 중에 거의 필수라고 해도 될 그런 요소이고요. 무단 결석에, 지각에, 조퇴를 밥 먹듯이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학교로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통에 집에서 계속 부딪히는 일로 속상했던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들은 왜 학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 공부하기를 왜 그렇게 싫어할까?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들의 눈빛에서 뭔가 이렇게 똘망똘망한 그런 어떤 총기, 어떤 열정, 호기심, 이런 것들이 사라진 모습들을 보고 걸핏하면 불만에, 불평에, 무기력에, 개념 없음에, 의욕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을까? 사실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마음 편히 학교 다닐 수 있다. 이것은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있거나 내전이 있거나 부모 중에 한 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지구상에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 있는 자녀들인데 당사자는 왜 죽을 맛일까? 학교는 인생의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인생의 준비 기간을 보다 재미있게, 살맛나게, 의미있게, 진짜 신바람 나는 학창 시절은 보낼 수 없을까요?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열호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배우고 때로 또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의 말씀이죠. 논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부는 사람에게 최고의 즐거움, 인생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기회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공부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 귀족이나 왕족들,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 보통 일반 백성들, 이런 서민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라든지 스쿨의 어원은 여유 또는 여가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 무술을 가리키는 쿵후, 이것도 공부라는 말을 발음을 그렇게 한 것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무술과 관련 없이 숙달된 기술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근대화된 학교, 지금의 학교가 시작되면서 공부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개인의 필요보다는 국가의 필요가 훨씬 더 컸었고, 이때 교육은 행복 교육이 아니라 기능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등교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는 아이들, 사실 진짜로 배가 아픕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면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신체화 증상, 사이코소매틱 심텀이란 말을 쓰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정말 진짜 배가 아프거나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아이들에게는 학교라는 말만 들어도 이것부터 걸리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놀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꼭지가 떨어질 때까지 노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경험이 전무합니다. 어릴 때부터 온갖 집안 벽에다가 한글, 영어, 숫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고 부착되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
경험에 노출이 된 아이,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된 아이는 호기심과 주도성을 상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 한글 떼었다, 영어도 할 줄 안다, 숫자가 이미 있다, 이런 거 절대로 자랑할 것들 못 됩니다. 특히 한국 초등생의 경우에 이 초등학생 아이의 학습 스케줄, 하루 스케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이가 돌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일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집어넣고 선행학습, 조기학습 그렇게 학습으로 돌려버리면요, 아이는 학습이 된 호기심과 주도성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 자기 주도 학습은 호기심과 주도성이 바탕이 되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자극을 시켜놓고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의 날개를 꺾어놓고 날지 못한다고 체근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게다가 학습 교과도 재미라고는 도통 없습니다. 학교에서, 근대화된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3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인데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나머지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학교에서 가르쳤던 스쿨, 스칼라, 이래 여가에서 가르쳤던 그때 학교의 교과는 행복의 3교과라고 말하는 음악, 미술, 체육 중심의 교과였습니다. 만약 지금의 근대화된 학교에서 국영수 중심의 교과가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중심으로 교과가 편성되고 돌아간다면 아마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싸 이렇게 재미있게 쾌재를 부르면서 학교로 달려갈 겁니다. 제3의 물결,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있었죠. 자, 이 사람은 그 제3의 물결, 미래는 정보화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자, 이분이 나이가 지긋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제3의 물결을 예견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정보화 사회를 완벽하게 구축한 사례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대단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잘하고 있고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붙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해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쓸데없는 지식을 왜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공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참 허탈한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한국의 교육은 우주선의 연료통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우주선 쏘아 올릴 때 모선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연료통을 쭉 달아놓는데요.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가 연료통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분리가 돼 나가지요. 왜냐하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동안에는 중력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면 그 우주선에서 엄청난 연료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통을 따로 달았다가 소비를 하고 그걸 떼낸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고 그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교육이 그렇다는 거죠. 대기권을 벗어나기까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서기까지, 자격증을 따기까지, 어느 시험에 합격되기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더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독서하지 않는 또 희한한 나라,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나면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박약하고 가난하고 영양실조가 되고,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술의 바퀴가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맞아야 굴러갈 수가 있는데, 한쪽 바퀴는 뎁다 큰데 한쪽 바퀴는 약해서 계속 맴돌고 있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최근 발달하는 뇌과학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독서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자극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고, 무엇을 배운다는 것도 새로운 자극을 계속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하고 뭔가를 배우는 것은 뇌가 운동을 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의 치매, 나이가 5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치매에 걸리는 이런 조기 치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로 디지털 매체들,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활자로 된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아날로그 요소를 보지 않는, 그리고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복잡한 것을 딱 질색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뇌는 계속 사용을 하면 녹슬지 않고 점점 더 발달하는데, 쓰지 않으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건데, 치매는 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독서하고 토론하고 그런 작업들이 끝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부는 평생 동안 하는 작업이고, 그런 작업을 계속할 때 뇌가 행복해하고, 새로운 자극이 계속 들어올 때 뇌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세로토닌이 계속 분비가 되어서 행복 호르몬이 가득 찬 상태가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아이들은 참 불쌍합니다. 최고의 자극, 최고의 행복, 인간으로서 가장 지구의 행복을 가장 재미없고 가장 하기 싫고 가장 극혐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은 생존적으로 똑똑할지 몰라도 행복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는, 그래서 아예 행복 센서를 거세당한 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센서가 거세당했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는 행복을 못 느끼는 불행의 늪에 빠져 산다는 사실이죠. 자,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공부가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평생 동안 배우는 사람, 평생 학습인은 평생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또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학습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자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스승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쭉 썼는데요. 자, 우리는 이 최고의 즐거움인 공부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가장 혐오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락과 편리의 노예가 되었고 단순함의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물질의 풍요라는 것을, 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 상태, 영양 실조 상태, 아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실존적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 사람은 왜 살까?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실존의 물음을 던져야 되고, 실존의 물음을 던질 줄 모른다면 인간은 그저 생물학적, 동물계의 가장 뇌를 쓰고 도구를 사용하는 고등동물에 분류되는 그런 생물학적 인간일 뿐이지 정말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자녀들은 가장 행복한 자극을 가장 싫어하는 자극으로 만드는, 그래서 된소리를 된통 맞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살맛 나는 도구임을 일깨워 줘야 되겠죠. 자,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녀들이 어떻게 된소리를 맞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